가상자산 시장이 많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핵심에는 방금 나온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최근 SEC 내부에서는 밈코인과 NFT는 증권이 아니다. 에어드롭과 디파이는 규제 대상에서 일부 제외될 수 있다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기존에 불확실했던 크립토 서비스들이 대거 합법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코빗 인사이트의 최윤영입니다. 요즘 SEC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면서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인사이트에서는 SEC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새로운 수장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SEC는 원래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 증권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이고 바이든 행정부 때는 SEC가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있다 보니 업계와 많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게리 겐슬러 전 의장이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SEC 내부에서부터 겐슬러 시절의 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여러 가상자산 관련 소송들도 취하되거나 중단이 됐습니다. 특히 SEC는 크립토 태스크포스를 신설을 하고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논의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작업은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헤스터퍼스가 주도하고 있고 이 시장에서는 이 변화가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말 상원의 인준을 거쳐서 폴 애킨스가 새로운 SEC의 위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애킨스는 SEC의 새로운 시작을 선언했고 그동안 금지됐던 에어드롭, 디파이, 스테이킹 등 가상자산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들을 합법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제 SEC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립토 친화적인 태세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 여파는 시장 전반에 걸쳐서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폴 애킨스는 과거에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SEC 커미셔너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전에 SEC가 대형 투자은행의 부채 한도를 완화했을 때 여기에 찬성표를 던진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 자유를 증시하는 성향이 강한 분이고 SEC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파토맥 글로벌 파트너스라는 자문회사를 설립해서 월가와 가상자산 기업들을 상대로 규제 컨설팅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 회사는 FTX를 포함한 여러 고객을 두고 있었고 애킨스는 2019년에는 Reserve Rights라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고문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애킨스는 이번 인사에서도 SEC 위원장직 수락을 한때 망설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토맥 글로벌 파트너스를 떠나는 것이 운영에서 손을 떼는 수준이 아니라 지분을 매각해서 완전히 이해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인데요. 공직자의 윤리 규정상 금융규제기관의 수장으로 취임하는 인물이 민간 금융회사에 대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청문회에서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파토맥을 누구에게 얼마에 팔 것인지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애킨스는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애킨스가 전통금융과 크립토 모두의 경험이 있고 규제 완화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임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의 취임은 SEC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새로운 SEC 체제 아래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많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핵심에는 방금 나온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최근 SEC 내부에서는 밈코인과 NFT는 증권이 아니다. 에어드롭과 디파이는 규제 대상에서 일부 제외될 수 있다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기존에 불확실했던 크립토 서비스들이 대거 합법화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마크 우에다 임시의장과 헤스터퍼스 커미셔너는 최근 일시적인 조건부 면제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고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 발행,
거래, 에어드롭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의회의 새로운 입법 없이 SEC의 재량만으로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 청문회에서 친크립토 성향의 데이비드 조이스 의원이 SEC가 새로운 법 없이도 가상자산 규제를 바꿀 수 있느냐라고 묻자 애킨스는 사실상 그렇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진행 중인 업계와의 라운드 테이블이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현재까지 SEC는 3번의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습니다. 1차는 증권 분류 기준, 2차는 커스터디, 3차는 RWA가 주제였고요. 네 번째 라운드는 6월 9일 미국 시간으로 디파이와 미국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SEC가 밈코인에 대해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한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밈코인을 출시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트럼프 진영에서 준비 중인 디파이 프로젝트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출시에 맞춰서 SEC가 디파이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시장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고 담보 기반 랜딩이라던가 디파이 활용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SEC가 디파이 관련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투자자들도 디파이 생태계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대출 규모는 약 650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앞으로 5배 이상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면 3천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된 자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시장 전반에 새로운 유동성과 기회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성장은 단기간에 모든 것이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규제와 기술 그리고 투자자의 이해 수준이 함께 맞물릴 때 더 건강한 확장이 가능해질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변화가 단기 유행이 아닌 성장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시장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기회나 리스크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